가번 작품은 김광균의 노신이고요. 나번 작품은 복효근의 새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두 작품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선택지에서 자 1번 선택지를 예로 들어서 보면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볼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 라고 하면 요 앞절과 뒷절의 이야기가 다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이나 점층이 가번, 나번에 다 드러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는 부분에서 그 반복과 점층이 사용되었는지 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반복과 점층을 통해 라 그랬어요. 자, 반복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게 반복인 거죠. 반복은 유사한 구절이나 똑같은 구절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 반복이고요. 점층은 점점 정서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걸 점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반복을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 지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 구절들에서 우리가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노신을 보시면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이 있다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에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라 그래서 약간의 변주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주가 있는 부분까지도 반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심한 사람,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자, 새에 대한 반성문에서도 역시 마지막 행을 보시면 더 추워져야겠다라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라 그래서 추워져야겠다,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유사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는 것이냐 라고 본다면 점층까지는 좀 어렵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역동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뭔가 움직임이나 강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의성어를 활용하여 라 그래서 자, 의성어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소리를 드러내는 말을 사용해서 자, 여기서 나눠보시면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라 그래서 자, 의성어 사용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생동감 있게 나타냈는지를 찾는 것보다는 의성어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냥 날아가고 있다 보다 훨훨 날아간다라고 하면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의성어 사용의 효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번 작품과 나번 작품에 의성어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쭉 우리 훑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가번에서는 의성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죠. 네, 나번에서는 우리 나번에 A로 묶여져 있었던 그 첫 부분에 카랑카랑이라는 부분이 있죠.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이라 그래서 의성어는 그러면 나번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고 가번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시 2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에서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라 그래서 자, 유사한 시구는 위에서 우리 반복에서 봤죠. 변주를 통해 라 그래서 유사한 시구의 변주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선생님 처음에 가번 작품 노신의 마지막하고 새에 대한 반성문의 마지막에서 얘기했었어요. 우리 반복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들이 나타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다든지 형식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바로 3번에서 이야기하는 유사한 시구의 변주라고 하고요. 변주가 일어난 부분까지도 역시 반복으로 볼 수 있는 반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앞에서 봤던 마지막 부분들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에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라는 요 마지막 구절과 더 추워져야겠다라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라는 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변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가번 나번에 둘 다 변주 확인할 수 있고요. 시상을 마무리하여 해서 역시 마지막이었으니까 마무리도 적절하네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 그래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주제의식이 뭐예요? 앞에 김광균의 노신에서는 상심한 사람이 있다,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라 그래서 이 젊은 시인이 상심하고 있었지만 노신을 떠올리면서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극복의 의지를 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번에 새에 대한 반성문에서는
더 추워져야겠다, 더 가난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건 그 바로 위에 드러나 있었던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라는 구절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떤 내려놓음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번의 선택지에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라 그래서 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 그래서 자, 반어적 표현 드러나 있는 거 있나요? 반어적 표현? 반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 나타나지 않죠. 가번과 나번 작품 둘 다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5번에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여정은 뭐예요? 여정 여행길이죠. 떠나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여기서 어떤 시인이 떠나고 있다거나 화자가 어떤 길을 옮겨가면서 생각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가번 작품에서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노신을 떠올리면서 둘이 뭐 일치시켜가고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 있었고, 나번 작품에서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3번에 변주를 통해서 시상을 마무리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